예, 11월의 마지막 날 30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정교사 어처구니 없는 1심 무죄 판결 난 그 뒷이야기를 살펴봤고 2심은 이재명은 도저히 이제 공격할 거리도 없고 방어만 하는데 방어도 제대로 안 될 거다. 자, 그래서 2심 유죄는 거의 확실한 걸로 다른 그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김인섭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 5년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첫 번째인가요? 그 전에 뭐 하나 있었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대법원까지 놓은 거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재명을 관련된 이화영, 김용, 전진상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예. 형이 확정된 거는 배소연이가 있었죠. 아, 그렇죠. 선거. 그렇죠. 그는 이제 예. 고등법원에서 끝났어요. 예, 고법에서 대법까지 놓은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 예. 그러니까 법률심까지 다 해서 최종 확정 판결 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 되는데 이게 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그냥 그 저희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백현동 본류 사건, 그다음에 배임 사건이죠. 또 하나는 선거법에 백현동이 주가 됐기 때문에 유죄받은 게 그게 이제 빼박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좀 이게 보통 이제 그 방송에 두 개를 이야기하죠. 예. 백현동의 200억 배임은 예. 뭐 그거는 이게 로비 알선 대가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예. 이것도 이게 그 4단계 이거 김인수 로비 때문이 놓았잖아요. 그렇죠. 요건 하는데 저는요. 예. 오히려 주목하는 게 그 위정 교사의 스모킹 건이 될 겁니다. 위정 교사의 서먹한 이거를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게 막 첫날부터 너무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위정 교사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백현동 사업하고 연결된 겁니다. 예. 그때 김진성 씨가 그렇죠. 김인섭이하고 이제 그 백현동 사업을 할 때 예.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자 이런 거죠. 김인섭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김진성도 브로커 하는데 한 몫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판결문 김인섭 걸 확인해 보니 예. 정바울하고 예. 김인섭을 연결시켜 준 게 김진성이야. 아, 바로 김진성입니까? 김진성이 연결시켜 준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먼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업자 정바울하고 예. 이재명의 그 측근인 그 브로커 김인섭을 연결시켜 준 게 김진성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김인섭이가 처음에 외국어 학원 했어요. 예. 외국어 학원. 그다음에 학원을 하고 그다음에 횟집 하다가 횟집부터 폐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성남시장 되니까 다시 횟집을 또 열어요. 이재명이 되니까 나로도 횟집을. 횟집을 한번 폐업하고 그 전에 외국어 학원 했대. 김인섭이가. 외국어 근데 김인섭이를 김진성 씨는 잘 알아. 왜? 김병량이 수행 비서 때부터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차피 뭐 성남의 토호 세력이죠. 토호 세력. 그렇죠. 그다음에 정바울이가 이 사업한다고 이제 그 식품연구원 땅을 조건부로 용도 변경 조건부로 사잖아. 근데 정바울하고 김진성 씨도 원래 알아. 그러니까 둘이 연결시켜준 핵심 고리고. 그다음에 그 김인섭이가 빗물 저장소 로비 받아가지고요. 그때 그 두 군데 자치단체 5개 구속됐어요. 그 옥바라지를 김진성이 했대. 김진성이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김인섭이가 성남 R&D 피해법이 이런 게 있잖아. 거기에 그 지분이 한 2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5대5야. 그게 그 정바울 사단이 그 50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25를 가져간다는 건 정바울하고 김인섭이가 5대5예요. 근데 그 25 중에 김진성 씨가 6%인가 있더만. 자기가 소개시키니 6%. 6%가 있구나. 그게 한 10몇억 될 거야. 근데 6억 받고 아직 못 받았대. 그게 기사가 주간조선에 다 나오잖아요. 못 봤습니다.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진성 씨는 왜 위정을 했느냐. 바로 이게 그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하고 있었고 그때 돈을 받아야 될 정산 이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그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럼 이게 사업이 되겠냐 말이야. 그렇죠. 백현동 사업이. 그렇죠. 이재명이 그 가짜 정언해달라는 거 거절을 하면은 자기가 백현동 사업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목소리도 챙기기도 어렵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돈을 줘야 될 사람은 그 김인섭인데 김인섭은 이재명의 가까운 측근이니까 그 이재명이 인섭이 형 김진성 쟤 안 되겠어 뭐 정언도 안 해줘 그러면 그 돈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제가 알아낸 건데 취재.
이재명이가 전화로 부탁하기 전에 이미 김인섭이하고 정지사이가 부탁했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미 접근해가. 예, 예, 야, 좀 해줘.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안 해줘? 예,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예, 이제 예. 이재명이가 전화 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봐. 왜? 위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예, 예. 한번 그래서 한 번 안 갔다니까? 1월 달에 안 갔어요. 2019년 예. 1월에. 2018년 12월에 통화가 있었는데 2019년 1월에 한 번 안 갔어. 김진성이. 예. 그게 위정이 겁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사업하다 보면 압박이 오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간 거야. 2월 달에 갔죠. 요걸 김동연이가 교묘하게 조작을 해놨더라고. 왜? 김인섭이가 한 번 안 간 걸 가지고 예. 야 봐라 이재명이가 부탁한다고 김진성이가 무조건 가냐? 네. 안 갔잖아. 예.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이 부탁에 무조건 이게 그 김진성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안 갔으면- 뭐라고 전할지도 모른다. 안 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다시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집요하게 그 압박을 가해서 예. 위정하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걸 김동연에게 뚝뚝 끊어가지고 오히려 안 간 걸 가지고 김진성 야, 씨는 독립성이 있었다. 그 내용도 있구나. 야, 야, 이게 황당하죠. 거꾸로 해석을 하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처음부터 압박으로 그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번 항소 이후에 핵심하게 전체적으로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항소 이유서 냈잖아 검찰이. 예, 예, 예. 거기에 그 문장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위정 범죄의 판례에 하면 정은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김동현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은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쪼개서 판단했다. 아. 이런 이야기거든. 김진성하고 이 김인섭하고 예. 이 것들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처음부터 되는데. 이 김인섭이나 예. 정지사이가 부탁하고 예. 이재명이가 부탁하고 예. 변론회에서 보내주고 전형수- 그다음에 신재현 변호사가 보내주고 그 전형수 그 고인이 된 전형수 비서실장도 부탁을 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했는데 이걸 고의성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이제 말이 좀 다시 위정교사 쪽으로 이게 가는데. 제 말은 이게 김인섭이 이 예. 판결이 예. 위정교사 재판부에 검사가 낸데 그럼 예, 이게 예, 예. 동기가 나오잖아. 동기가 나오죠. 동기가. 분명히 동기 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왜 정언을 했는지.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 동기가 분명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그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되고 위정 교사를 한 사람은 처벌이 안 됐는데 그러면 위정을 왜 했을까? 자기가 이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동기가 뭘까 했는데 그 동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인섭에게 돈을 받아야 돼.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언 안 해주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언을 했다. 아. 그럼요. 이게 동기예요. 예, 예, 따라서 예. 저는 이번에 백현동 판결이요. 예. 상당히 그 위정교사에도 결정적인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예, 예.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판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백현동의 지금 그 김동연이 하고 있는 배임죄 그 부분에도 영향을 뭐 주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이제 본료 사건이 비슷하죠. 예, 예. 그다음에 백현동이 이 국토부 압력이었다는 그 거짓말 여기 이거 2심에서 결정적으로 거짓말이 그 확정된 거 이제 더 이상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됐으면은 이것은 무조건 뭐 이 어떤 브로커 김인섭에 의해서 4단계 용도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법원에서 완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재밌는 게요. 이게 김인섭이 제일 신속하게 놓았죠. 네. 1심의 그 판사가 김옥곤 부장이에요. 예, 예, 예. 김옥곤. 예. 근데 2심의 부장이요. 예. 마용주입니다. 마용주. 2심에 신속하게 김인섭 때리는 사람이 예, 예. 대법원에는 이게 권영준이에요. 권영준은 저하고 친구 동기예요. 예. 대법관인데. 근데 마용주가 2심에 부장판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대법관이 됩니다. 마용주. 이번에 김상환 후임에 12월 때 대법관이 돼요. 예.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읽다 했더니 맞아 이거는 그러면 대법관. 김인섭이를 선고한 우리 조국이는 정경심이 4년 때린 엄상필이가 주심이잖아. 주심이죠. 예. 근데 마용주가 만약에 이 사건 백현동 맡으면 이것도 운명이야. 그렇네. 김인섭을 고등법원에 때린 사람이 대법관이 됐어. 예. 그럼 이게 마용주가 출신 대법관이 되면 다 훤히 알잖아. 이재명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네. 야, 이게 참 운명이 장난이더라고요. 그렇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백현동 이 김인섭의 징역 5년으로 백현동은 본료 사건 그게 영향을 미치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 백현동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군데 위정교사 위정교사의 2심에서도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동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동기가 나오니까는 그러면은 급소를 세 군데를 찔렸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이재명이가 정치적 무덤은요 대장동이 아닙니다. 백현동이에요. 아, 백현동.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나중에는 형량은 높겠죠. 액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빨리 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이 제일 빨리 노죠. 그렇죠. 위증교사하고. 그 점에서 이게 그 백현동이 이재명의 그 정치적 사법적 무덤이 되고요. 근데 또 기사를 쭉 봤더니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거기에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옛날부터 2021년 2년에도 막 비대위가 아마 근데 그 이번에 대법원의 사용 승인이 커뮤니티 센터 최종 불어났잖아요. 피해가 막심하대요.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 부동산 그 전문 기자가 쓴 백현동 옹벽 있잖아요. 옹벽. 아주 이게 기사를 전면에 잘 써놨더만 보니까 이게 그 붕괴 위험이 많대. 아, 옹벽을 해놨어도 붕괴 위험이 있다. 옹벽이 뭐 이게 막는 그 토지라고요. 쫙 분석해가지고 이게 비가 오거나 막 했을 때 그 산을 너무 깎아놨잖아. 이게 붕괴되고 그 옹벽하고 이게 뭐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탄력이 없어서 그런지 붕괴될 수가 있대. 엄청난 위험이 여기서 만약 이런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거 때문에 책임 누구냐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주민들이 그 불안하죠. 책임이 전부 이재명이가 허가한 거잖아. 돈 받고. 그러니까 4단계 용도 민사 소송도 아마 이게 그 백현동 주민도 집단 소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남 경기 도시 그 주택공사 있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빠졌잖아요. 백현동에 200억 그 배임. 그것도 이게 민사재판도 아마 압류 들어갈 겁니다. 대장동도 5억 1천만 원 해놨잖아요. 그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백현동도 200억이에요. 이재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거. 그렇죠. 이재명, 정진상, 김인석 다 하겠죠. 야, 옹벽 아파트 그거는 정말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위험하대요. 있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성남공항에 가까운 데라서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는 이 산 중턱에 이제 아파트를 하면 고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깎으니까는 이제 깎은 거 이제 토사가 밀려와야 되니까 그 흙이 밀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옹벽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희한한 형태의 아파트를 그때 만들어서 그 옹벽 아파트인데, 야, 그런 위험. 기반이 아주 위험하대요. 아, 그럴 수가 있겠네. 이 산을 깎아버려서. 자, 이제 어쨌든 그 이재명이 이 성남시장 할 때 정말 무슨 일을 벌였는지 백현동, 정자동, 위례신도시, 뭐 대장동 엄청난 일을 벌여놨는데 그 대장동에서 특히 대장동에서 그런 그 일을 벌여서 대장동에 뭐 400 몇십억 저수지를 묻어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재명 거는. 그런데 그게 또 그 대장동 시작이 된 게 바로 김용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 물론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그때 검찰이 김용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게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이낙연 후보 경선 때 그 호남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주다가 한 8억 정도 줬을 때 이게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김용은 그걸로 1심에서 징역 5년인가 받았죠. 5년 받았는데 어제 2심 구형이 내려졌는데 2심 구형도 징역 12년, 1심 구형도 12년이었잖아요. 2심 구형이 12년이면은 이 김용도 이거는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몸통은 이재명이고 수혜자가 이재명이니까는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일 같은데 어제 12년 구형된 것도. 어제 구형 중에 제일 재밌는 검찰의 논고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김용희가 근데 1심 받았잖아요. 뭐 자기는 5년 받으니까 열 받았겠죠. 근데 이 구치소에 적혀놓으면 녹음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녹음을 검찰이 재생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검사 이름을요. 검사 이름을 전부 한 명 한 명 다 불러. 자기가 이게 정권 잡으면 반드시 죽이고 처벌해가지고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무섭네. 와, 김용희가 어제 막 그걸 이게 털었어요. 그게 언제 말한 건데요? 예? 최후 진술 어제 구형하고 할 때 검사가 이걸 털은 거예요. 저기 가져왔잖아요. 김용희 최후 진술. 검찰이 어제 뭐라 했냐 논고를 김용희 이제 구형할 때요. 내년에 아마 2월달 선거죠. 검찰은 김용희에 대해 이래서 나잖아.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니네들 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옷 벗고 나서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정치인 김용의 인식이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 검사가 어제 논거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태도가 재판이 가장 오만방자한 게 김용이에요.
그렇네요. 야, 이렇게 검사를 다 죽이고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이게 하면서 12년을 구형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1심에서 뇌물이 있어요. 옛날에 2014년에 유동규 씨한테 그 원래는 1억 9천 받았는데 오래되고 막 입증도 어려운 데다가 이게 직무활성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7천만 원만 땡긴된 거예요. 1억 9천 기소에. 그다음에 돈 받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그 8억 4,700을 받아왔는데 유동규 씨도 좀 쓴 것같아. 자기 인정해. 좀 썼다고. 그래서 이게 전달된 게 6억이에요. 아, 그렇죠. 그때 배달 사고도 나고 뭐 그래서 그 이제 배달 사고. 6억 7천만 원 추징이 되는 거예요. 12년 구형.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이제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혜자인 이재명은 뭐 여기 고발했어요. 며칠 전에.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요새 뭐 이것저것 다 챙기는 것 같더라고. 이번 주에 접수한 게요. 그 김용희 정치자금 공범으로 이재명을 당연히 고소했는데 아직도 아무도 그걸 안 했나 그럼? 했는데 그 주진우 고소장의 그 내용을 보니 두 가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대더라고요. 알았다는 증거. 첫째는요. 그때 그 유동규 씨가 아직은 이재명과 친할 때잖아요. 이재명 편일 때. 근데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받아가 썼잖아요. 썼죠. 이거 이게 배달 사고를 내는 게 100% 불가능하다. 왜? 유동규가 이재명하고 통하니까. 아, 그렇지.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어이구 김용 통해서 얼마 줬습니다. 그렇지. 이러면 이게 금방 덜통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김용희가 배달 사고 잘 내. 김용희가 부동산 재벌이에요. 여의도에도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고 목동에 막 떡고물. 아니 수입은 하도 없어. 떡고물. 신학과 넣어가지고 월급 시연 2번 한 게 다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가는 그 떡고물. 그 떡고물 너무 많이 묵고 떡고물이 아니고 떡을 그냥 한 절반은 떡을 문 거지. 떡을 빼면. 부동산 재벌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는 그때 유동규하고 이재명이가 친한 상태에서 어떻게 배달 사고를 약간 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 100%는 못 내잖아요. 약간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김용희요. 원래는 이게 정진상 김용희 공인 척건이잖아. 그렇죠. 오른팔 왼팔. 근데 이런데 지금 물어봤더니 김용희는 서열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오른팔 왼팔이 아니고요. 발가락 정도래 발가락. 그러니까 이게 김용희가 힘이 없어요. 배달 사고가 몇 번 의심을 받는 것 같아. 옛날 것도. 1억 9천도 그 몰랐거든요. 어쨌든 배달 사고 이제 의심을 받아도 김용희 이제 이 자기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또 뭔가 불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문에 이제 돌발.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고소를 이재명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김용학 공범이라는 게 김용의 변호인단들이 있잖아요. 변호인단들이 그 텔레그램 단체 방을 만들어요. 그게 이재명이가 들어가서 코치를 하지. 그 기록을 이상호 변호사한테 받은 것 같아. 이상호가 김용의 고등 동기야. 그다음에 이재명이하고 같은 로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호가 김용 변호인이니까 기록을 다 복사해서 이재명이 주면 이재명이가 보고 작전을 짜. 너 이게 이렇게 알리바이 주장해봐. 이렇게 뭐 해봐 차량. 단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여기 김용 구하기 변호인으로서 이게 노력했잖아.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알았으니까. 자기한테 더 여파가 올 거로 이제 그 짐작을 하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배달 사고는 아니라면 당연히 그 이재명 수상이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공범으로 추가로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재명은 또 하나 수사를 받는. 야,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얘기는.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게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창수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3명을 또 추가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4명 검사 탄핵을 했다가 2명 이 탄핵 청문회라는 걸 이상한 걸 했다가 중단했는데 또 나머지 2명도 또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는데, 이게 평검사들까지 막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검난 이런 것까지 발전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집단행동하면 되느냐,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이거 이게 협박을 하는데 뭐 검사들이 이 프로세스에 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고요. 표현의 지금 처음에는 이제 넘었습니다. 단계별로 간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그 탄핵 당사자가 이창수, 그다음에 조상원 4차장, 그다음에 그 최재훈 반부패 2부장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조상원 차장이
성명서 냈고, 예. 그다음에 부장 검사들이 다 냈고요. 다 냈죠. 그다음에 부부장 검사들도 예. 내고요. 예. 그다음에 대검의 심우정 총장이 직접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대검에서 또 이게 그거 나왔죠. 냈거든요. 입장문이 나왔죠. 예. 아마 저는 아마 이게 탄핵하게 되면요, 전국 검사들이 다 들고 날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직무유기라는 건데 뭐 직무유기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옛날에 뭐 이성윤이나 이정수나 송경호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 직무유기 되는데 네. 이창수는 오자말자 네. 김건희에서 불러 수사했잖아. 예, 예. 그리고 이게 레드팀 만들어 다 수사팀 의견 받아서 네. 결론 내렸잖아. 예. 그럼 이게 일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고검에 지금 가 있잖아. 예. 항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근데 직무정지하면 이게 250명 검사가 있어요. 예, 예. 중앙지검에. 아,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예,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뭐라 했냐면 아니 지금 이재명 측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축구 시합 치면 예. 상대 선수 3명을 퇴장시킨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이창수, 조상원, 최정. 예. 이게 공정하냐? 11대 예. 8의 축구잖아. 예. 이렇게 강력 반발하니까 예. 뭐 저는 이게 그 만약 진짜 한다면 엄청나게 그 모든 법조인이 다 들고 올라갈 때 판사들도. 예, 예. 판사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나 봐요. 말이 안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마 이게 변협에서 났을 걸로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이재명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도 많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를 할 테고 뭐 정자등도 있고 뭐 홍금 쪼개기, 쪼개기 홍금이죠. 이거 그게 많이 이제 검찰이 수사할 게 많은데 워낙 본인이 지금 다급하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것저것을 막 시도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소종국의 법대로. 요 마지막 한마디. 예, 예. 지금 이제 뭐 축구로 치면 1대1이라고 보통 하죠. 아, 그 유정교사하고 그 선거법하고. 예, 근데 이제는 김인섭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한 골은 봐요. 그러면 이게 뭐 한 골 넣었다. 반골? 네, 반골. 이재명 건 아니지만 예. 그 중요한 판결이잖아. 어시스터.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한 어시스터가 반골 우리가 들어갔네. 더 앞서 나가면 이게 1.5대 1인데요.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 요 말을 꼭 해야 돼요. 축구는 이게 그 골 많이 넣는 놈이 이기죠. 예, 예. 많이 그렇죠? 넣는 팀이 이기죠. 예. 네. 근데 이재명하고 검찰의 싸움 축구는요. 네. 게임 룰이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검찰이 한 골만 넣으면 이겨. 아, 그렇지. 저 15골요. 예, 예, 예. 16개거든요. 혐의가 세 번 하면. 예, 예, 예. 이재명이가 15골 넣고 검찰은 한 골 넣으면 원래 축구는 누가 이겨? 이재명이 이기잖아. 그렇죠. 골만 넣으면 이기잖아. 예. 근데 이거는 검찰이 이긴 거야. 이재명이 골인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무죄받아도 돼. 다 무죄받아. 근데 선거법 하나만 한 골 넣었잖아. 그렇죠. 요거만 한 골만 지키면 돼.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이재명이 10년간 못 놓잖아. 그렇죠. 야, 이런 경기 어딨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 뭐 예. 서인가 한 골만 넣으면 되니까 빨리 해라 이거야. 쪼개기 후금도 빨리 하고 예. 대북 그 법카 있죠. 예. 이런 것도 이게 정인 신청할 필요 없다니까. 예, 예, 예. 그냥 결심해 주십시오. 아, 그냥 그거 무죄 하든지 말든지. 그래. 어쨌든 무죄 유죄 빨리 가려. 그러니까 저는 법카 같은 거 이게 의외로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우리 한 골 넣으면 되니까 예. 자꾸 이게 뜸들이지 말고 예. 제일 가볍게 쪼개기 예. 후원금이나 법카나 위정교사나 선거법 이런 걸 한 골 넣자. 예. 묵직한 거 뭐 대북 선거 대장도 여기 있죠. 시험 예. 많이 걸리잖아. 하여튼 이런 경기 그러네.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경기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한 골만 넣으면 되네 일단. 선거법에 한 골만 지키면 돼요. 이거 지키면 되죠. 항소심까지. 그걸 지키면 되죠. 그러면은 항소심을 이제 그 지키면 되는데 지금 그 김인섭이 징역 5년 확정된 게 이게 선거법 2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어시스트를 김인섭이 했다. 예, 그렇게 되네. 지금 16대 빵으로 만들면 돼. 네. 15대 1도 이긴 게임이다. 근데 월드컵 처음 나가면 16대 0으로 지고 검찰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16번 아니고 15번이잖아요. 아, 범죄가 5개. 16개 정도 돼요. 제가 쪼개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쪼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서종욱의 법대로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와서 많이 또 실망들 하시고 실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사법 정리가 어디 갔느냐 이 실망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법 정리 이 판사 한 사람의 어떤 뭐 정치 판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고 바로 세워지고 있는 단계라는 그 절차 같은 것을 오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